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4년여 만에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회담 장소부터 우주기지였는데 푸틴은 공개적으로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도울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두 정상은 군사기술과 무기의 거래를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도 주고받았습니다.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사회의 오랜 노력이 물거품이 될 거란 우려 속에 이목이 회담장에 집중됐는데 먼저 백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색의 전용 열차 문이 열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려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약 1000km를 차로 이동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먼저 도착해 김 위원장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한 건 지난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 이후 처음입니다. 긴 악수를 나눈 두 사람은 곧장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로 이동해 시설을 시찰했습니다. 소련 시절 우주강국 위상을 되찾기 위해 러시아가 새로 건설한 곳인데 2016년 이곳에서 처음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돕겠냐는 질문에 그래서 이곳에 왔다며 서두르지 않고 모든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에 관련 기술을 넘길 수 있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시찰을 마친 두 정상은 바로 대표단 회담과 1대1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회담은 약 2시간가량 진행됐는데 4년 전과 달리 공동선언문 같은 공식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만찬 후엔 전투기 생산 공장이 있는 하바롭스크주로 이동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평양에서 출발한 김 위원장은 접경지인 핫산역과 우수리스크, 그리고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까지 약 3000km 가까이를 꼬박 사흘간 달렸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까지 당했다는 사실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왕의 DNA라는 표현을 썼던 교육부 사무관으로 인해 직위 해제를 당했던 교사 역시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렸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교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임예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교육부 사무관은 경찰 등에 아동학대로 교사 A씨를 신고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왕의 DNA라 표현하며 담임교사에게 편지를 보냈던 사무관입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교사는 학교폭력 가해자로도 지목됐습니다. A씨는 아동학대 신고에 이어 학교폭력 신고까지 지속적으로 처벌 요구가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교육부 사무관은 교사가 아이를 교실에 혼자 뒀고 친구들에게 아이의 장단점을 쓰게 하는 등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폭위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학생들을 인솔해야 해서 사무관의 아이를 교실에 남겼다는 등에 비춰 학대나 학교폭력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뿐만 아니라 학폭위까지 거치면서 해당 교사는 홀로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이 아닌 성인에겐 학교폭력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이제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 되면은 아예 조사 자체를 학교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좀 심리적으로 압박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특히 교권 침해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애랑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도하려고 하는 거지. 가해자로 교사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교사를 괴롭힐 수가 있구나라는. 한편 숨진 대전 교사의 유족은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소하고 학폭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큰 홍수가 난 리비아에서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000명 넘게 숨졌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자도 10,000명이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작은 하천은 마을을 통째로 삼킨 죽음의 물길이 됐습니다. 파라텀 바다는 쏟아진 흙탕물에 누렇게 변했습니다. 댐이 터져 범람한 항구 도시 데르나는 도시의 4분의 1 정도가 쓸려나갔습니다. 홍수가 휩쓸고 간 곳엔 시신들이 나와 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틈에서 가족을 찾습니다. نحن بجيران بعضنا عرفت عده منازل جنب بعضنا عائله سقيبي فقدنا الان تو 30 شخص 30 شخص من عائله واحده ما لقيناش ولا واحد الى الان. 리비아 동부 지역 정부는 데르나에서만 사망자가 5,300여 명까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못 찾고 있는 사람이 10,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폭풍 후에서 시작된 이번 참사는 예견된 인재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한 보고서는 데르나에 큰 홍수가 발생하면 댐이 붕괴해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نفس الشيء لكن السنه قوي اقوى من السنوات السابقه وما فيش حلول جميع الحكومات وجميع ما فيش حل الناس سوا ارزاقها راحت وسياراتها راحت وقاعدين في الشارع من 이런 가운데 이집트에 이어 튀니지와 알제리, 튀르키예 등이 피해 지역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리비아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구호의 손길이 닿기 쉽지 않아 피해는 더 불어날 수 있어 보입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최근 생긴 이 풋살장과 갈등을 빚는 아파트 주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밤중에도 조명을 환하게 켜고 큰 소리를 내며 공을 차 밤잠을 설친다고 주민들을 호소하는데 밀착 카메라 권민재 기자가 가봤습니다. 한 달 전에 새로 생긴 풋살장입니다. 그런데 건너편 아파트엔 야간 풋살을 멈춰달란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긴 건지 늦은 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해가 지자 조명탑이 켜집니다. 건너편 아파트와 거리는 70m밖에 되지 않습니다. 풋살장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 13층에 올라왔습니다. 이곳까지 오는 불빛이 얼마나 세냐면요. 집안에 있는 불을 다 껐는데도 천장을 따라서 빛이 부엌 안쪽까지 들어옵니다. 또 풋살장과 가까운 안방은 더 심각한데요. 빛이 아래에서 올라와서 방 전체가 밝습니다. 커튼을 새로 단 집도 있습니다. 이 집은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난간에 담요를 둘러두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침실 안쪽까지 빛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맨날 수면제 처방받아서 근근히 1시간, 2시간 쪽잠을 자고 있어요. 지금 시각 밤 1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여전히 풋살장에선 경기가 진행 중이고 이 밝은 불빛이 아파트 외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렇게 시끄러운데 들리죠? 이게 하루 이틀이야지 살죠. 경기장에서 나오는 소리들 중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50데시벨 이상의 소리들을 기록해봤습니다. 공을 차는 소리부터 박수 소리까지 30분 동안 난 소리만 380번이 넘습니다. 자정까지 이어지는 경기에 참다 못한 주민들이 풋살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자다 지금 막 제가 오죽하면 유튜브로 귀에다 대고 듣다가 막 도저히 시끄러 잠 못 자는 찌개요 그래 제가.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갑자기 저분이 손님분들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짜증나서 안 됐어요. 풋살장 측은 새벽 1시까지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조정했다며 다음 주부터 조명 밝기를 낮추는 공사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풋살장은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간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끄러워도 너무 밝아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차라리 장마가 오래되는 게 좋다. 빗소리가 나면 저 사람들이 안 올 거니까. 주민들은 언제쯤 나아질지 걱정스럽습니다. 전혀 규제 사항이 없어요.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풋살장에서 나는 소음과 불빛 때문에 누군가의 일상은 망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은 눈치 안 보고 취미 생활을 하고 주민들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권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